보이시나요? 멀리서도? 네. 교사. 우리는 어쩌다가 체육교사가 됐을까요? 교사라는 말을 뭐 구글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도 저희는 꼭 집어서 체육교사예요. 선생님들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되고 싶다기 생각한 적은 없고요.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혹시 비슷하신가요? 네. 체육교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교사가 돼서 학교에 왔더니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이게 뭐지 싶어서 막 정신없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 아마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체육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체육이 좋아서 체육을 하고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지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 전공 정투에 맞춰가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것과 일과 삶과 이런 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교사들은 정말 다 지금 30대 초반이시거나 20대 후반이시면 누군지 다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중에 신창원형 교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 경찰도 찾을 수 없고 학생도 찾을 수 없고 교장 선생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 고등학교 모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제 사례를 자주 섞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체육을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뭐 학창시절 12년 동안 체육부장만 했겠죠. 근데 우리 반 체육 선생님이 누구인지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저만 항상 체육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 반 아이들은 우리 반 체육 선생님이 누군지 자기들끼리 막 내기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고 시험 볼 때 가끔 나타나시고 심지어 시험 볼 때도 그 학교 막내 체육 선생님이 와서 수행평가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신창원형 교사 예전에 많았습니다. 신창원형 교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교사도 참 많았죠. 전설의 안하공 수업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김봉두 선생님입니다. 차승원. 저기 선생님요, 같이 축구 하실래요? 선혜 선생님은요, 같이 했는데요.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이지만 웃자고 만든 영화지만 함부로 웃을 수 없는 우리 예전 체육 수업 모습도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다른 교과 선생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체육교과 시간을 늘려야 되면서 이분은 우리 편이다 하면 체육으로 에너지를 다 빼야 되라든지 애들 좋아하게 열심히 놀려야 되라든지 이런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교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아니죠. 교육과정에 보면 깨알처럼 나와 있어요. 깨알처럼 나와 있어요. 왜 근데 체육교과가 이런 오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교과서대로 하지 않거든요. 교과서는 백과사전이잖아요. 저희 거의 그냥 뭐라고 하죠? 다 뭐든지 다 들어있는 게 교과서고 실제로 수업은 그 안에서 학교 상황에 맞춰 학습 환경에 맞춰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은 예전부터 교과서보다는 교육과정을 더 많이 보시고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과와 뭐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교육과정 재구성이에요.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교과서대로 잘 가르치고 시험 잘 보게 하면 우수한 교사로 칭찬을 받았었는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막 골치를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하지만 체육교과에서는 옛날부터 해온 일이에요. 우리 학교 농구장에서 농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농구장이 정규 규격이 아니에요. 그럼 교육과정 재구성해야 되죠. 농구 골대가 3m 05cm인 줄 알았는데 2m 90이에요.
그럼 또 거기 맞춰서 다 해요. 축구 골대 사이즈에 맞춰 다 하고 운동장이 50m 달리기 사이즈가 안 나오면 또 딴 걸 합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늘상 하시는 일이 우리 체육교사들은 늘상 하는 일이 교육과정 재구성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한 5, 60년 전 선배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게 단어는 새롭지만 여러분도 지금 올 3월 1일부터 교직생활을 하셨다는 전제 하에 그전에도 물론 경력이 계시겠지만 몇 달 동안 계속 하신 게 대부분 교육과정 재구성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애들 요렇게 모이게 했다가 이거보다 저쪽 방 가서 이렇게 공간 구성해 보니까 이게 난데 하면 또 그렇게 하잖아요. 늘상 하는 일이 이거예요. 체육교사는. 그리고 체육교사는 또 특징이 뭐냐 하면 개나 소나 다 볼 수 있어요. 수업을. 심지어 동네 개까지 참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나다니는 할머니가 와서 참견하고 뭐 아름다운 사례 되게 많죠.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걸 넘어서 체육 선생님들끼리 서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동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과 협의라는 것도 뭐 거창하지도 않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주고받고 선배님이 보시기에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 팁도 알려주시고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 맥락이에요. 이 사진은 사실 현실보다는 더 아름다운 사진이긴 한데 운동장에 애들이 가득한 사진을 저는 찾고 싶었거든요. 대부분 학교 현실이 축구 수업을 하고 싶은데 동시에 네 반이 운동장에 나와 있어서 못하는 그 정규교육과정에 우리 그냥 교육과정을 준수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1학년 교육과정에 축구가 있잖아요. 영역형 경쟁. 근데 1학년 축구 수업을 해야 되는데 3학년 형님들이 나와 계셔요. 1학년 애들은 자연히 구석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또 어떤 체육교사 선배님, 체육교사 수석 선배님께서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체육도 한 학급이 한 교실에서 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되게 멋있거든요. 운동장에 한 반, 체육관에 한 반 딱 있고 뭐 탁구장 따로 있고 헬스장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있으면 다 따로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많이 하죠.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학급인가 두 학급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이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체육 시설 특성이 각각 달라요. 학생들 특성도 다 다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링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뭐 여러 가지 검색하다 보면 이 sportsnest.kr이라는 데 체육 선생님들이 쓴 글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 글은 지금은 광명고등학교 근무하시는 유명한 임성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얘기 동일 시간에 동일 학년이라는 얘기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공간을 둘이 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이 선배님이 하셨던 내용이고요. 제가 예전에 초임교사 때 운동장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달리기 수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웬 선배님 한 분이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김희진 선생은 연구를 참 열심히 하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노가다로 바닥에 그림만 그리고 있을 뿐인데 뭔 이게 연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체육교사가 하는 그런 일이 다 현장 연구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다 연구예요. 뭐 골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놓기도 하고 공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콘을 어디다 놓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세모둠으로 나눠 운영하든지 네모둠 운영을 나눠 하든지 자 이런 게 다 수업 연구예요. 수업 연구. 뭐 되게 다른 교과에서는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체육 선생님들 늘상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더 그냥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뚝뚝 들어오게 제가 여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운동장에 라인을 그리거나 체육관에 바닥 라인 테이프를 붙여갖고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과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 예를 들면 골밑슛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또 어떤 과제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걸 주고 아니면 뭐 자유투를 쏘는데 너무 멀어서 여자애들이 못한다 혹은 키 작은 아이들이 못한다 하면 거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높이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교구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과제 활동 유도하기 이거는
배구 수업 할 때가 아마 가장 크게 느끼실 건데 축구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학생 축구 수업이 잘 안 되는 건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어느 날 축구공이 아닌 폼볼로 축구를 하니까 여학생들이 정말 헐크처럼 날아다니면서 막 미친듯이 공을 차더라고요. 시키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나중에 물어보니까 공이 발이 아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발이 안 아프다는 걸 깨닫는 순간 축구를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배구도 마찬가지죠. 딱 치면 여기 팔목 아파요 하고 막 이렇게 피하던 애들이 안전한 안 아픈 폼볼 같은 배구공을 쓰면 막 신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뭐 하이큐에서 뭔가 다 해요. 학생들의 과제활동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과제 개발하기. 이번에 이렇게 해봤는데 저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그럼 다음에 그 수업할 때 또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수업에 사용할 학습자료, 뭐 인쇄물이나 영상자료 만드는 것들 다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교직 생활이 길지 않으시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일 아마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요새는 지필고사가 없는 추세지만 지필고사가 있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면 시험 문제 내는 그 과정도 다 겪으셨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문서 아마 교보문 선생님들 지금 신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임용고사 시험범위 있었나요? 그럼 아마 빠삭하게 다 공부하셨을 텐데 그때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셨을 텐데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봤을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이게 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공부하셨죠 이제? 안 하셨나요? 여기서 일단 이 역량 있잖아요. 이 역량 제가 무슨 갑자기 노량진 강사가 된 것 같은데 6가지 역량, 저 역량을 각 교과별로 다 키우라는 거예요. 체육과에서는 이걸 연결을 체육교과 역량이 건강관리, 신체수련, 경기수행, 신체표현 4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다른 교과 선생님들 있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체육과에만 이런 완벽한 표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름다워요. 저 볼 때마다 놀라운데 우리 체육교과의 4가지 역량의 하위 요소가 이런 걸 키우라는 거고 거기에 총론의 일반명령과의 관련성까지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표 있는 교육과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 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길러주는데 그렇게 하면 총론에서 얘기하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얘기하는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누군가 이야기하겠죠. 야 이거 하면 애들한테 뭐가 좋아 하면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각 영역별로도 물론 이게 다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 아마 이 부분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 7가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예전에 아마 이 부분 강사들이 열심히 설명할 것 같은데 그림 몇 가지 있죠. 자, 축구 수업을 하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각각 교육시키고 그다음 경기 수행 역량을 키우면 총론의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시정보 처리 역량이 길러준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사례가 하나 나와 있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간접 체험활동, 직접 체험활동 이런 걸 다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같이 이제 내가 뭘 계획을 하시는데 체육 관련 도서를 읽고 하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동교과 선생님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선배님들 중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무슨 체육 수업이야라고 얘기하면 반항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원래 해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수업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대신에 선생님들이 준비를 다 하시면 동교과 선배님들한테 이런 거 하면 제가 준비 다 해놓겠습니다. 한번 꼭 하고 싶어요. 한번 해주세요 하고 애교 부리면 대부분 하자고 하시고 따라와 주시긴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예전에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 나오시기 전에 과외체육이 뭔가 과외체육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셨겠지만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교내 스포츠 리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대회까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체육 수업을 선배님들로부터 들었고 제가 해보기도 했고 개인적인 경험상 예를 들면 이거죠. 중학교 3학년 네트형 경쟁에 배구를 해요. 근데 교내 스포츠 리그로 배구를 합니다. 학급 대항전을. 그리고 배구 스포츠 클럽이 있어요. 배구를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교내 스포츠 리그를 학급대학 배구 리그를 하고 체육대회에 여기에 순위 결정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배구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관심도 가지고 경기 선수로도 참여하고 대회 경기 기록과 통계 이해하는 것도 오고 관전하는 능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내 스포츠 리그 점심시간에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좋은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게 확산되는 속도를 봤을 때 체육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쫙 퍼지는 것 같거든요. 영상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공유가 되고, 이제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체육 수업 대부분 매일 하고 계십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양궁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라는 표현을 좀 열심히 절대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주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냐 하면 저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미세먼지 가득한 날 할 수 있는 수업을 생각하다가 이제 양궁을 딱 양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양궁이라는 게 교육과정에 저기 5, 60년대 때부터 있었어요. 궁도, 양궁에서 체육 교육과정에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왔고 학교 현장에서 환경이 안 돼서 안 했을 뿐이지 최근에 양궁 카페 대부분 뭐 가보셨을 거예요. 양궁 카페 보고 저는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 교실에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양궁 카페 가서 보고 배우고 제가 직접 준비해서 진행해서 해봤어요. 제가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하고 싶은 수업이 있을 때는 일단 먼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먼저 해보기에 조금 조건이 그렇다 싶으면 혼자 연구를 좀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눈대중으로만 하셔도 대부분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체험하시고 장비는 중고나 이런 걸로 입문용으로 일단 한두 개 정도 구입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아 이게 이런 면이 있구나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걸 가르치는 경험이 필요하다 싶으면 동료 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지도를 해보시고 이제 하나 이벤트 같은 거 한번 운영해보시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그 다음 수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양궁이 뭐냐? 우리 교과서 교육과정상에서 구분할 수 있는 건 일단 기록도전에 들어가고요. 옛날 교육과정에 표적도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스포츠 안전이라는 단어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어디에 집어넣느냐는 가능하겠지만 학습 공간은 실외에서도 가능하고요. 실외에서 가능하고 실내에서도 가능하죠.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제 시행착오 및 경험에 의하면 작은 공간, 무용실 같은 공간이 제일 좋아요. 무용실 같은 공간에 딱 세팅을 해놓고 수업하는 기간 중에 세팅을 해놓고 문을 잠가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세팅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만지고 막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팔을 첫 번째 반 수업하고 밖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꺼내놓을 수도 없고 그걸 다시 안전 때문에 다시 갖다 놨다가 다시 또 수업할 때 꺼냈다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고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학생들의 특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학교는 한 반에 35명이다 하면 양궁 수업 솔직히 힘듭니다. 한 25명, 20명 정도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나름대로 겪은 노하우에 대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게요. 자, 작년에 2018학년도에 제가 양궁 수업을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평덕여자중학교 여자중학교예요. 2학년 4학급, 학급당 12명이니까 총 50명 초미니 학교예요. 제가 여기 이청동여중 미래학교에 근무하면서 이 학교는 미래학교예요. 정말 시설 끝내주고 아름답습니다. 시설도 끝내줘요. 학교 모든 학생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서피스 태블릿이나 아이패드 숫자도 있고요. 그리고 온 교실과 온 학교 정원까지 와이파이 다 돼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선생님들이 지식의 바다에 접속해서 뭘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수업도 다 할 수 있고 애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도 높아서 뭐 해도 다 돼요. 거기다 여중이라 다 됩니다. 단 체육은 안 돼요. 혹시 여중에 근무하시는 분이신가요? 여중이 보통 체육 선생님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학교인데 저도 가서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남자애들 데리고 막 공뻑뻑 찾다가 고민이 많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신규 선생님들을 여중에 가서 강제로 수업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막 계속 짱구만 돌립니다. 막 수업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창덕여중은 다른 환경을 끝내주는데 체육관은 70년 된 강당이에요. 15m 곱하기 15m, 반코트도 안 되죠. 거기가 재건축하려고 땅 파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학교라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수업을 했었어요. 평가 배점은 1학기 100점 중 20점을 부여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시에 이런 수업들을 하고 안전교육부터 다 하고 양궁 수업 장점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양궁 수업은 가르칠 게 1차 시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학습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양궁 수업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조용한 게 자연스러운 수업이에요. 그래서 평화롭습니다. 물론 거기서 막 날뛰기 시작하면 막 골치 아프긴 하지만 분위기만 잘 잡으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공간과 비용만 지원이 되면 저는 당구 수업이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남자 고등학생 20명이 모여있는데 숨소리밖에 안 들리는 게 당구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집중하고 집중력 키우고 이런 수업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궁을 해봤기 때문에 양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사격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록 사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는 활 개수도 많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네, 평가 기준을 딱 봤는데 세우려고 이제 관여판을 봤는데 색깔이 5개더라고요. 그래서 저 색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노란색 A, 빨간색 B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애들이 노란색 밖으로는 거의 안 쏘더라고요. 거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평가 기준은 30발을 쏴서 270점이면 9점 이상이에요. 9점 이상 A, 평균 8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일단 평가 기준을 짜서 운영을 했습니다. 5m면 이쪽 여기서 쏴서 저 벽에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도 기량 차이가 나요. 제가 양궁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격 수업을 하면 총을 타요. 후진총 만지면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꽝이거든요. 근데 양궁은 몇 발 쏴보면 기량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기량으로 결정되는 면이 있어서 좀 적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강당에서 했고요. 기록 사격 시 다른 수업 내용과 병렬로 진행했어요.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라 너무 불안해서 쏘는 애들 옆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나머지 애들이 자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수업이랑 이런 거랑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무엇으로? 활 7개를 준비했어요. 2분의 1, 학생 수의 2분의 1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동시다발적으로. 기록 사격은 2인 1조로 했고요. 한 명이 여기서 기록 사격을 할 때 한 명이 여기서 바로 옆에서 동시에 기록 사격을 연습 사격을 하고 기록 사격을 한 애가 빠지면 얘가 여기 와서 다시 연습 사격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인원이 12명, 13명이나 진행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배드민턴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화살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맞으면 아프기만 하고 맞아도 죽지 않는, 사람 뚫리지 않는 안전화살촉으로 연습하게 하고. 자, 공간 구성. 이 체육 선생님이 매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 그림 그리고 막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체육교사한테는. 이게 15m 강당을 어떻게 쓸까? 짱구를 굴렸어요. 저 이 안에서 2개 학년이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짱구를 굴렸죠. 그래서 다른 학년이 2학년 수업할 때 1학년이 여기서 농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공간에서 해야겠다 싶어서 강당의 무대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강당 무대도 잘 사용하면 탁구대 적어도 2개 이상 나오는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강당 무대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공간 구성할 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차 시에는 이런 아육대 최고의 학습자료입니다. 양궁에서는 양궁 여신 찌위가 있어서 아주 효과가 좋아요. 자, 이렇게 뭐 설명하고 제가 뭐 너무 양궁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바둑돌 위에 올리고 뭐 이런 거 있어서 셀카봉을 이렇게 해서 셀카봉을 들고 줌을 10배 이상 이빨이 당긴 다음에 죄송합니다. 줌을 당겨서 당기면 손이 떨리면 이게 막 되게 화면이 크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녹화를 해라. 표적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그 연습을 좀 시켰던 그 준비물이고요.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안전화살 쪽으로 처음에 자세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 당시보다 뒤에 나오는 장면이 더 발전이 되거든요, 수업이. 일단은 체육관 벽 아래쪽에 가까이에 한 3m 정도에서 쏘면서 이제 처음 자세를 잡았고요. 빈티 나죠? 막 저기 막 구석에서 저렇게 한 거예요. 앞에 현관에서. 이게 볏짚 다담인데 이게 되게 딱딱해요, 의외로. 그래갖고 여중생들이 쏜 정도의 장력의 활로는 잘 안 박혀요. 처음에 몰랐거든요.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큰일 났다. 수업은 진행 중인데 망했다 싶어가지고 애들 다 튕겨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뭐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세팅하기 귀찮아서 탁구 뭐라 그러죠? 탁구 이렇게 받아주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물망. 탁구 그물망인데 이동형. 거기다 그냥 방석 2개 얹어놓고, 이 방석은 큰 방석 찾으니까 멍멍이가 쓰는 방석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달아놓고 안전화살 쪽으로 여기 쏜 겁니다. 안전화살 쪽으로 이렇게 쏘니까 여기 툭 맞고 여기 밑에 툭 떨어져요. 탁구공 모이듯이. 그래갖고 나가서 주워오게 하고, 이것도 연습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거는 애들끼리 연습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팅이 점점 되면서 볏짚 다다미로 이제 둘이 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자기 동작 분석 앱을 이용하는 건데, 자동화되는 모니터링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료거든요. 이렇게 쏘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10초 전에 영상이 나오게 그냥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다 딱 쏘고 딱 가면 10초 전에 내 모습을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앱이 있어요. 그냥 그런 앱을 세팅해놓고 네 자세 네가 말하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건 이제 다른 학년 이제 우리가 강당 절반을 썼을 때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죠. 자동화가 되면 다 쐈으면 다음 사람한테 활 넘겨주고 뭐 화살 이렇게 하고.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이 화살 통은 다이소에서 파는 철제 우상권, 이게 대박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 야구 카페 가서 배운 건데, 자 드디어 관여판이 바뀌었어요. 태권도 매 짱구로 불리다가 부드러운 태권도 매트를 여러 개 사다가 딱 했어요. 한 장당 10,000원, 1m 곱하기 1m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관여판 오리지널로 사면 몇백만 원 해요. 그냥 스포츠 덩어리가. 그래서 이걸로 제가 만들어서 수업을 했더니 박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주 잘 박혀요. 그래서 재밌게 수업을 했고요. 첫 번째 야구 수업을 마치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 수업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다른 선생님은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결론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학습 환경이 다르다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이 될 것 같았어요. 보다 타당한 평가 방법과 기준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의 반성도 있지만, 양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정 중심 평가 맥락으로도 정말 좋아요. 매 차시별을 쏘는 거 그냥 누적해서 쏘는 거고, 대한민국 양궁이 최고인 이유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몇만 발을 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하면 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딱 쏴서 점수가 정확하게 팍팍 찍히기 때문에 여중에서 많이 있는 평가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명명백백해요. 그래서 그 평가 점수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어느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유능한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대충 그래프가 이렇더라. 내가 해보니까, 자 그래프가 이런데 내가 알고 있기론, 여러분들 임용고사 얼마 전에 보셨으니까 이제 측정평가 생각하시면 정규분포 곡선 생각나실 거예요. 이쪽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급간을, 기존의 데이터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다시 급간을 재배치해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9.0, 8.0 이런 구간을 8.5로 줄이고 그 다음부터 1점씩 하니까 어느 정도 정규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자, 이게 반성적 뭐 어쩌고 아까 제가 교육과정에 있는 그거예요. 내 수업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고 다음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해 보는 것. 그러다가 올해 강명중학교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마 대부분 학교랑 비슷한 사이즈일 거예요. 한 학년에 7학급이고 학급당 25명, 주당 2시간에 평가 배점은
30점을 줬습니다. 1학년에 담당하는 1학년에 어디에 반영할 수 있을까 봤더니 스포츠 안전 쪽으로 해서 안전에 조금 강점을 두고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그리고 이 수업은 다른 수업을 하던 중에 미세먼지가 떴다 하면 했어요. 그냥 한 학기 중에 한 7차시 정도, 8차시, 9차시 정도 생각하고 했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순까지 딱 끝냈는데, 그때까지 이제 비가 오거나 너무 덥거나 미세먼지가 있거나 이런 날 가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럴 때 들어와서 했더니 시간이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 하나 정도 수업에 딱 있으면 미세먼지가 와도 두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만족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가정중심평가 계속 얘기 많으시고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 반강제로 가시는 그것도 아마 다 지금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받아야 될 분도 많이 계시겠죠. 짧은 시간에 작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신체 활동을 한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학습의 기록을 보다 많이 수집하는 방법은 뭘까? 실력을 평가하되 향상도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력을 평가하되 향상도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0.4격이 필요한데 한 번 한 번 어떻게 한다. 제가 그 유능한 수학 선생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애가 만약에 9발을 쐈다. 이 9발의 평균을 가지고 나는 항상 해왔는데 수학 선생님이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몇 개를 버리래요. 몇 개를 버리고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버리면 되는구나. 9발을 쏘되 6발, 9발 중에 좋은 기록 6발만 그 회차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됐더니 타당하더라고요. 타당하기도 하고, 그 나머지 3발은 기록 사격의 의미를 두고 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그 0.4격의 의미를 두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정말 수학 선생님 천재예요. 제가 그냥 그 말만 듣고 했는데 진짜로 결과를 분석을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수업 계획은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차시하고 2, 3차시 정도 연습하고, 그 다음 4에서 8차시 정도, 5차시 정도, 나머지 5차시 정도를 실제로 기록 사격을 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수정한 평가 기준을 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3.5m 정도에서 하고요. 5차 사격 중에. 그 다음 거는 한 5.5m 정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 기록이 가깝고, 그 다음 나머지 4번은 그 창덕여중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리에서 했습니다. 자, 무용실에서 했습니다. 저 이거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교실 평균 규정도 알게 됐어요. 9 곱하기 7.5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학급 교실이. 옛날에는 조금 더 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날 언제 할 걸로 했고요. 25명 한 학급을 기준으로 활 5개로 5인 1조로 5조가 이렇게 시스템이 딱 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5명이 쏠 때 5명은 뒤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15명은 조용히 기다리면서 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실천을 해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애들이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여 분이면 다 끝났어요. 창덕여중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자동화된 시스템을 보면 혼자 자아소치됐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학습 공간 구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뚝딱뚝딱 만들고, 저 신규 교사 때 기억나는 게 2년 차 때인가? 그때 너무 플라잉 디스크 골프 수업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디스크 골프 포롤 캐쳐 하나가 구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소 50만 원 하고 막 쇠로 된 건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갖고 별의별 뭐 바켓으로 만들었다가 알루미늄 각봉을 막 조립해서 만들고, 나중에는 그 왕자 행거 기둥 사놓고 다이소에서 매트 막 여러 개 다다다닥 이어붙여서 했어요. 제 유튜브 가면 그거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혼자 만들고 며칠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수업을 했었어요, 실제로. 자, 이런 무용실에서 했고요. 무용실은 한 벽을 뚫고 싶었지만, 자, 이 발령받아 오자마자 벽을 또 내 맘대로 뚫으면 또 욕먹을까봐 책상 놓고 일단 뒷 받침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또 세수를 세부대에 붙기 위해 새로운 태권도 매트를 구입해서 이거랑 친해지시면 좋아요. 별로 안 친해지시고 싶겠지만 그냥 이거 그냥 드릴 웬만한 거 다 혼자 직접 집에서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탁구대 같은 거 고장 날 때 수리하는 데 아주 좋고요. 반에 뭐 문제 있을 때 그냥 가서 지직하면 끝나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아이템으로 체육과 아이템으로 하나 구매하시던 개인용으로 구매하시던. 그래서 이제 두세 겹을 이렇게 한 판에 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버려져 가는 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뭔가 보관할 수 있겠다. 활을 해체는 안 하고. 그래서 짱구를 돌려서 이케아에서 산 선반 받침대 이렇게 막 놓고 이게 걸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줘요. 이런 걸 혼자 보고 감동합니다. 이런 거 보고. 이 대부분 체육 선생님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잠그면 끝나는 식으로 이제 세팅을 했죠. 그리고 벽에다가 막 제가 만든 포스터 같은 거 막 붙여놓고 양궁장 분위기를 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닥에 선을 그렸죠. 이제 제 나름의 노하우에 의해 이렇게 왼발 오른발 놓는 것부터 해서 사로 같은 거 처음에 2단계로 했다가 이거는 영상인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컴퓨터가 윈도우 오피스 2010이더라고요. 윈도우 7에 이게 아직 올해까지 윈도우 10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자, 이런 공간에서 했습니다. 이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애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예 글씨 써놨어요. 왼발 여기 되고 오른발 여기 되라 해서 이렇게 3단계로 해놓고 자, 요런 세팅에서 자, 이제 와이드로 보면 이렇고요. 실제 수업 장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1차 시에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이 메모리가 딸리네요. 자, 1차 시에 제가 설명하는 장면이었고요. 제가 만든 영상과 아육대고 이걸 이제 그 밴드를 이용해서 자세 잡는 운동이고요. 자, 활쏘는 방법 가르쳐 주고요. 첫 시간에는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처음 쏴보는 거예요. 3개. 처음 딱 쏴보는데 양궁에 진짜 한번 해보신 분 카페라도 이게 아실 거예요. 이게 쏘는 맛이 놓는 맛도 있는데 이게 탁 놓는데 바뀔 때 팍 하면 그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걸 애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막 이래. 남의 거 보다가 자기 거 보고 자기가 놀라고. 그리고 가운데 X10 이런 거 기록하는 애는 갑자기 막 이러다 멈추고 막 난리 나요. 막 엔딩에서 찍어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록 사용이랑 똑같은 형태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사역을 제일 앞라인에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 뒷라인으로 갑니다. 이제 실전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지금 이게 영상이 잘 보이면 다 쏘고 이것도 노하우가 있는데 양궁이 여기 화살이 너무 많이 박히면 나머지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딱 3발 양궁 경기가 3발씩 쏘잖아요. 3발 한 세트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3발씩 다 쏘고 쏘는 타이밍은 이번 째 방에 2발째다 하면 쏘세요 하면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얘네들이 다 쏘면 끝나고 노킹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3발씩 다 쐈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조자가 가서 다시 뽑아오고 그러면 다시 그걸로 노킹해서 쏘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평가 급하게 어제 밤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쭉 봤더니 8.5점 이상과 8.4점 이상이 85%예요. 그러면 다른 교과 선생님과 옛날 선생님들은 망했다. 이거 정기공포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성취평가제 하에서 완전학습에 도달했다. 나는 훌륭한 교사야라고 홍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맞아요. 청년들 중에서 저한테 배울 때도 이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의 가르치는 역량도 올라갔겠지만 제 역량보다는 애들이 많이 더 뭐라고 그러죠? 기량이 향상될 수 있는 수업 세팅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1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이제 한 발씩 또 여기 뭐 엑셀이나 통계 좋아하시는 분 이런 데이터 확보만 되면 장난? 이런 뭐 많이 해보실 수 있어요. 이런 집. 첫 발, 모든 학생이 쏜 첫 발. 그리고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9번째 발까지 제가 딱 기록을 봤어요. 저는 항상 얘기를 했죠. 첫 3발은
0.4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에 1점이 맞았다 해서 망했다가 아니고 1점이 어디 맞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5조준점을 찾아라. 조준점을 찾아라. 이게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격 0.4격 이후에 그 다음에 본격 사격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점수 차이가 엄청나요. 첫 번째 발이 평균 6.46점이고 아홉 번째 발이 7.34점이니 거의 1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세 발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를 확인을 했죠. 자, 제 사례를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수업 개선을 위한 질문이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긴 한데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학습과제. 학습과제는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가가 일단 제일 핵심적인 건데, 제가 애들한테 뭘 시킬 때 그 시키는 게 실제로 효과적인 건가, 아니면 뻘짓거리 한 건가, 그냥 무의미한 짓을 한 건가, 그거를 검토해보라는 얘기인데, 해당 주제의 본질적 특성을 담고 있는가, 이거죠. 뜬금없이 농구 실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평균 키 160인 애들한테 3점 슛 기록으로 농구 실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방문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당 스포츠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가? 내가 애들한테 탁구 연습하라고 무슨 과제를 줬는데 이걸 열심히 하면 실제로 실력이 느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 경기에 들어가서 그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걸 할 수 있는가? 사실 체육교사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할 수 있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활동을 내가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있는가? 요것도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통제가 안 되면 거의 혼돈과 무질서의 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초에 은연중에 하고 있지만 체육과의 역량, 교육과정 총론의 역량 중 어떤 것을 함양하는지 이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향이 빗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우리나라 교육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체육과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의 질문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늘 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다가 말았는데 학습과제는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과제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사실 체육교과는 평가계획 그리고 평가 방법 자체가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만 잘 만들면 이런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는 무슨 거창하게 동료 평가, 모든 평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식 그리고 클래식한 무슨 기록 측정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평가 시스템 자체가 훌륭하면 굉장히 좋은 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제이자 평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으니까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제 유튜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옛날부터 저는 창피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 2011년부터 유튜브를 운영을 했는데 막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 그리고 제가 만든 자료 같은 거 막 올려놨었어요. 겁없이. 이제 예전에 제가 만든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탁구를 저는 예전에는 무턱대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영상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거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럼 장면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를 굴렸죠. 탁구대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탁구를 칠 때 어디에다 치는 게 제일 잘하는 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모서리 쪽 혹은 네트에 가까운 데 떨구는 게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래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네모칸 하나 치고 요 20cm예요. 포. 여기 맞으면 2점. 여기 맞으면 1점. 빵점은 꽝. 여기는 꽝. 꽝은 빵점. 아웃은. 이렇게 해서 10번, 20번을 하게 했어요. 스트로크가 됐건 서브가 됐건. 이 연습만 죽도록 했더니 애들이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사실 탁구는 저는 못 쳐요. 탁구를 못 치기 때문에 보여줄 것도 없고 예전에는 탁구 수업 처음 할 때는 그래 경기를 많이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해서 규칙 5분 가르쳐주고 미친듯이 경기만 돌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잘하는 놈만 계속 잘하고 못하는 놈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 방법을 개발해서 했었고, 많이 하는 평가 중에 스킬 챌린지류의 평가를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MBA 스킬 챌린지 하는 걸 보고, 다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나름 짱으로 굴렸죠. 처음에 계획할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업, 골밑슛, 모든 슛을 한꺼번에 다 그냥 이 평가만 연습하면 되도록 일부러 스테이션을 5개 만들었어요. 5개 스테이션, 거기 몇 명이 연습하고 여기 몇 명이 연습하고 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것만 연습하고 평가할 때는 실제 기록을 재는 걸로요. 그래서 이제 세트슛, 이거는 남학생이었으면 제가 자유투를 시켰을 텐데 이거 좀 가까이에서 슈팅하게 했었고, 이게 15m 곱하기 15m 창동 요즘 70년 된 거지 같은 D등급 무너져야 되는 그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드리블로, 지금 이 과정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NBA 올스타 투나잇 할 때 이거 많이 하거든요. 스킬 챌린지 계속 그거 보고 했어요. 이 당시 저희 학교 농구 스포츠 클럽 2학년 학생을 모시고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 학생을 놓고 여러 번, 물론 잘하니까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이 학생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걸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았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이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저기서 한 번에 넣었지만 공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그 공을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안 들어가면 가고. 그럼 이제 시간이 가산이 되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죠. 자, 그래서 30초 안에 들어오면 만점. 단 워킹하면 플러스 2초, 뜨벌 더블 드리블하면 플러스 2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기록 하나로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기록 측정하고 여기 한쪽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걸로 체크하면, 이걸 했더니 농구를, 사실 제가 뭐 수업 연구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지만 수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세팅만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잖아요. 그리고 애들 실제로 실력도 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개발을 했었고요. 배구도 짱구를 굴렸죠. 그럼 배구를 하면 공을 딱 쳤는데 네트만 넘기는데 저는 원래 만족했어요. 야, 중학생이 네트를 넘기다니 하고 기특하다 막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9m, 9m인데 3m씩 쪼개면 아웃카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겠더라고요. 모서리로 치면 좋고 여기로 치면 몇 점. 그래갖고 이걸 다 했죠. 서브, 스파이크, 그 다음에 언더핸드 패스로 네트 넘기는 것까지 다 해서 서브로 제가 이제 아이들 설명용 영상을 만든 거예요. 와,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찍었습니까? 그냥 저 교실 창문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하나 놓고 찍는 거예요. 그걸 내려가서 혼자 직접하고 하는 거죠. 그 공강 시간에. 뭐 실험해보고 한 거고.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애들 앞에서 시범 보이다 삑살이 나면 정말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잘하는 모습 다 있잖아요. 저 맞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도 되죠, 애들 앞에서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몇 점씩 해서 총 10번에서 몇 점 이상이면 A 뭐 20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짠 거죠. 이렇게 했더니 잘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탁구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적용이 막 된 거예요. 배드민턴도 똑같아요. 서브 평가할 때 구역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배구 수업을 예전에는 중학생이 무슨 배구야 이런 하다 보니까 또 다 돼요. 예전 선배님들 막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배구 수업 할 때 제일 먼저 언더핸드가 아닌 스파이크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이것을 위해 하는 거야 하면서 바닥에 막 타령도 치고 막 그거부터 하는데, 여학생들도 그럼 막 때리는 맛을 알게 되고 신나서 배구 많이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 선생님, 그 옛날식 최희창 선생님 책 말고 강신복 선생님 책, 전설의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고, 보경문화사에서 나온 보라색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 안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딱 임용고사 과독이거든요. 그리고 임용의 바이블이라고, 체육교육의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걸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도대체 어느 책에서 나왔나 해서 노량진을 처음에 안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최희창 선생님이 쓴 책이 바이블이다 해가지고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옛날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상당 부분 나오는 게 ALTP 실제 학습 시간인데 학교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실제로 애들이 체육 시간에 그늘에 앉아 있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말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여기에 이제 항상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스테이션을 여러 개 구성하는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이거 체육 선생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모둠과 스테이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이거는 대강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시간 시계 보면서 몇 분 됐는데 애가 몇 번 정도 했다더라. 과제 활동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이게 참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데 애들이 계속 하되 자기 과제에 맞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과제긴 한데 자율적으로 체력 회복을 계속 돌리면 이거는 서킷 트레이닝이지 과제 활동이 아니, 스테이션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했던 축구 수업인데 남학생 여학생 혼성학급에서 축구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축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가지를 나눴어요. 슛, 킥, 헤딩, 드리블, 리프팅, 그리고 패스 주고받는 거. 이 5가지를 동시에 다 시키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션 잘 해놓고 이걸 동시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짝을 불렸죠. 그래서 저희 학교 2년차 선생님이 계신데 축구를 잘하는 그 선생님을 데리고 직접 실험에 나섰어요. 보통 저는 후배 교사 있으면 같이 실험을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만들어냈어요. 일단 리프팅을 하는데 그냥 다 하려고 했고 저는 그냥 폼볼로 여학생 리프팅 시키면 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보고 이 선생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여학생은 원바운드 리프팅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원바운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로 끌어올리면 한 개 더 쳐줄게 했더니 남자애들은 전부 발로 이러고 있죠.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원바운드 하는 거 이제 여학생들 시켰고요. 두 번째가 킥인데 학교에 벽이 있다는 게 엄청 큰 축복이에요. 체육 교사에게는. 근데 이 벽이 예전에는 그 세면벽이 많아가지고 그걸 막 테니스 벽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학교 중에 그물벽 있는 학교 많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하실 쓸만한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골프 타겟인데 다 달아놓고 축구 전용으로 저는 썼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리에서 3번 차서 2번 이상 맞추면 이거는 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제를 줬어요. 여학생은 요 노란색 폼볼 축구공을 사용을 하게 했고요. 물론 여학생이라고 다 그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번 벽에다 저거 해놨는데 킥만 하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헤딩도 똑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딩도 하고, 이거는 남학생들은 그냥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예전에 그 헤더 빈 챌린지라 그래갖고 헤딩해가지고 그 쓰레기통 안에 턱 집어넣고 막 첼시 선수들 영상 되게 유명한 거에 막 좋아하고 마르셀로 아들이랑 막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랑 하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2명이 주고받는 건 남학생들 시키고 여학생은 아까 킥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헤딩을 하되 진짜 축구공으로 하기 뭐 하면 노란 축구공, 폼볼 축구공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드리블도 최대 입시 영상을 보다가 공을 들고 저걸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십자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위해서 또 제가 샘플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렇게 돌고 아까 스킬 챌린지 식으로 몇 초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요. 의외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는 이거는 경기도 연현중학교의 김태중 선생님이란 분, 저 일면식도 없지만 온라인성에서만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분이 만드신 평가 방법이에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서 패스를 하는 거예요. 패스를 어디서 받는지 관계없어요. 동그라미 안에서만 패스를 해야 돼요. 공을 저기 있으면 저기 갖고 와서 이 동그라미 안에서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자동으로 트래핑 되지, 빨리 정확한 킥 되지, 이런 연습 시스템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해서 5가지 과제를 쪼개놓고, 저는 수업을 그렇게 했죠. 인증을 할 수 있대. 과정중심평가 개념을 봐서 이걸 1시간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차씩 동안 계속 하는데 제 앞에서 하면
그 과제는 통과. 그러니까 그 과제 패스 앤 페일이에요. 5가지 과제고 5가지 과제를 다 패스하면 A, 뭐 4가지를 패스하면 B 이런 식으로 하되 제 앞에서 직접 해도 좋고 아니면 애들이 그냥 영상으로 수업 시간에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만 영상으로 제가 안 보이는 데서 한 걸 인증받고 싶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들고 와서 그 수업 시간 내에 저한테 보여주고 인증을 받으면 그대로 하게. 근데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일생에 딱 한 번 리프팅 10개면 10개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10개 했어요 하고 딱 왔는데 나 못 봤어 하면 끝이거든요. 얘 막 울어요. 그래서 찍어와. 찍어오면 인정해 줄게 하면 찍고 그러다 보면 또 찍다 보면 몇 명이 같이 그 공인이 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요 부분 절대로 요거는 체육교사 말고는 다른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모든 심혈을 기울입니다. 세팅, 학습 자료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나중에 처음에 힘들더라도 내가 편해지고 이러면 좋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업을 위한 준비가 어려우면 저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준비는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매 차시 수업을 위해서 그냥 아예 한번 딱 해놓고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큰 노력 없이 자동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벽 좋아하고요. 벽 그리고 바닥에 뭐 그리는 거 좋아하고 운동장이면 운동장에 라인 그리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포인트를 미리 박아놓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해놓으면 계속 세팅하기 좋으니까요. 콘을 날마다 가서 일부러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저는 혼자서 별 미친 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꼴 때는 막 여기서 저기까지 운동장 뭐 50m, 60m 막 밀고 다니고 별짓 다 했는데 그거 미친 짓이에요. 그거 미친 짓이고 아이를 데리고 축구 골대로 매 차시 옮겨야 되는 것도 미친 짓이고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할 방법은 없는지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면 시스템이 있다면 수업 종치로 딱 갔는데 애들이 뭔가 준비가 딱 돼 있다면 완벽하겠죠. 애들이 뭐 역할이 나눠져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디테일인데 참 이게 비싸서 문제인데 체육관에서 그냥 수업을 하는 것, 두 반이 그냥 수업을 하는 것과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두 반이 수업을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경험이 완전히 다르고 이런 정말 멋있는 게 이동형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비싸요. 자, 일본의 학교에 거의 다 있는데 이제 서텐형 그물망이 있거든요. 그것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설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탁구 수업을 위해 별 미친 짓을 많이 했었는데 DIY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별 짓을 다 했어요. 뭐 진짜 어구를 사다가 줄 끼고 막 생쇼를 10여 년 동안 많이 했는데 학교 옮길 때마다 그거 하기도 귀찮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짱구를 굴리다가 그냥 아예 배드민턴 네트를 2개를 위아래로 이었어요. 이랬더니 한 150 높이 정도 되는 그물망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제일 최근에 제가 힘 안 들이고 했던 이제 그물망 만드는 방법이고요. 수업 개선을 위한 질문 중에 이제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있는 거 이거 의외로 신규교사 때는 고려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교 행사가 강당에서 생긴다는데 나 오늘 수행평가 봐야 되는데 갑자기 강당에서 무슨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예방돼 있다, 뭐 예정돼 있다면 그 반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항상 체크하시고 행사 계획, 그다음에 학사 일정은 미리 다 나와 있으니까 학사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날씨나 이런 영향을 미치는 수업이 있다면 예를 들면 축구 수업을 6월달에 편성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비도 많이 오고 너무 더워요. 그러면 축구 수업이라면 날씨 좋은 5월이나 9월, 10월쯤이 적당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후배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걸 파악하라고. 2월 달에 딱 발령받아 가면 이거부터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고 운동장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몇 미터인지 지금 다 머릿속에 있으신가요? 이거를 대강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50m 달리기를 대각선으로 해야 되는지 직선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가로는 몇 미터인데 세로는 몇 미터가 있다면 머릿속에 그림이 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구 중계를 딱 보다가
우리 학교 야구 사이즈 그림 티볼 수업은 몇 미터로 해야 되지? 막 갑자기 하면 막 그림이 안 나와요. 대중이 안 나오는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튼튼한 벽면, 이건 체육 수업에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튼튼한 벽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 체육관은 방음제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그지 같죠. 벽치기도 못해요. 옛날 체육관, 옛날 건물이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축구 골대 뒤쪽에 높이 있는 그물망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아까 저처럼. 그다음에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참 좋은데요. 하다못해 그 탁구 펜스 있죠. 탁구 펜스 저기 중국에서 날라온 거 싼 거는 막 개당 10,000원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만 쭉 이어놔도 뭐 예를 들어 플로볼 수업을 할 때 공을 막을 수도 있고 공간 분할하는 효과도 있고 좋아요. 유유 공간, 필로티. 대부분 요즘 학교도 많이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필로티 공간에도 학교 일과 중에는 차가 또 의외로 많이 안 드나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석구석에서 애들 뭐 표현활동, 모둠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체력운동, 모둠활동을 한다든지 가능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정원도 생각보다 쓸만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말뚝박고 바닥에 그림 그리고 배구하고 이런 짓을 참 많이 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죄송했지만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교구. 체육창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데 물건이 가득하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 학교 체육 수업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30년 된 무슨 뜀틀, 부서진 뜀틀 몇 개 딱 있고 찢어진 매트 있고 배구 수업 하고 싶은데 배구공 3개 있고 막 이런 학교 요즘엔 없지만 그런 학교가 있다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하면 2월 달에 이걸 파악하면 3월부터 무슨 수업 해야 될지부터 견적이 나오죠. 이게 안 돼 있는데 그 평가 계획 세우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운동장인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54m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줄 잡으시면 미친 짓이에요. 대강 자기만의 측정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선배님이 쓰는 거 보고 저 사람 천재다라고 생각했는데 보험조사원이 교통사고 나면 딱 들고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안 들고 오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도 거리 측정이 되는데 동그랗게 바퀴 하나 달려 있고요. 요만한데 접으면 요만한데 이렇게 쭉 피고에 미터계예요. 미터계. 이렇게 딱 놓으면 한 3, 4만 원 하거든요. 아날로그예요. 그냥 이렇게 숫자 카운터가 000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센치로. 딱 놓고 쭉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대강 나와요. 이렇게 뭐 삐뚤삐뚤하지만 대강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측정해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54m를 어떻게 써먹을까? 올해 왕복을 해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별거 다 해야 되는데 해서 포인트를 박았죠. 이거는 이제 포인트를 박기 위해서 라인을 그렸고 라인 그리는 건 다 잘 그리시나요? 라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땅 보지 말고 목표 지점 보고 그냥 가면 일자로 그려집니다. 막 많이 해보세요. 라인 한번 그려놓고 거기다 이제 포인트를 박았는데 20m가 왕복을 해 달리기잖아요. 그래서 20m 해놓고 가운데 선을 잡고 20m 해놓고 남학생을 플라잉 디스크 주고받는 거리를 20m로 했고요. 여학생은 15m로 해서 이렇게 했고 뭐 다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딱 포인트를 잡아놓고 썼어요. 이 공간이 그러면 구성이 되면 나중에 또 그릴 필요 없이 포인트만 잡아놔도 다른 수업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새로운 학기에 발령받았을 때 또 학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아요. 이전에 뭐 했는지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평가 계획이 쭉 나와요.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면 제가 3학년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학년을 맡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멋지게 준비하고 3월이 됐는데 애들이 말하면 작년에 했는데요? 그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3학년이면 2학년, 1학년 때 뭘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계획에 있어요. 그걸 이제 세부적인 항목까지 못 보더라도 무슨 종목을 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얘가 이미 한 거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의 위계를 파악을 하면 더 좋을 거예요. 똑같이 농구 수업을 하더라도 1학년 때 했던 농구가 뭔지를 파악을 하면 그거보다 심화 있는 농구를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교내 체육행사의 종목은 뭔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학교에서 어떤 경향이 있구나. 활성화되어 있는 스포츠 클럽은 뭔지를 보시면 대강 애들의 성향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뭐 디지털 기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수업을 뭐 내실 있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리터러시란 말 참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 스포츠 리터러시란 말도 이제 아예 나왔던데 이게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후반에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고 저기 21세기 위원회라는 국제적인 조직이 있는데 저기서 이 그림을 토대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 21세기 이제 코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테마 중에 오른쪽에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캐리스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런 우리나라만의 이런 걸 개발했고요. 여기도 보면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가 있죠. 마침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여기 나오게 됐어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 여기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자, 내 수업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적용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있어 보이는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이러면 그거보다 끝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문제 해결도 예측 가능하고 통제도 가능한 정도가 있는 게 좋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실제로 개선되는 측면이 뭔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에요. 뭘 하면 어떤 걸 쓰면 좋다더라. 다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쓰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에너지가 낭비되면 의미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쉬운 게 좋고요. 수업에 활용하는 기기도 돈이 많이 들고 이러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걸 쓰거나 아니면 소형기기, 뭐 유지관리가 쉬운 기기 아니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전 종이를 싫어해요. 그리고 슬픈 얘기지만 집이 좁아서 책도 다 버렸어요. 책 버리기 전에 아까우니까 스캔해서 PDF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종이를 찾기도 어렵고 파일은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 렌즈라는 앱을 이용하면 이게 지금 오피스 렌즈라는 앱, 뭐 이게 스캔 앱들 많이 써보셨겠지만 그냥 사진 찍는 것보다 스캔 앱을 쓰면 대충 찍으면 이렇게 인식해요, 페이지를. 그래서 막 사다리꼴 막 이상한 모양으로 돼도 이게 저절로 스캔한 것처럼 사각형 화면에 꽉 차게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을 해서 스마트폰 안에 교과서, 내가 가르치는 부분,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냥 꺼내서 보면 되죠. 또 체육선생님, 체육교사는 이 종이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젖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 업무용 복사기, 복합기라고 많이 하는데 스캔 기능이 다 있어요. 스캔 기능이 다 있는데 이게 또 지금 영상이 이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USB 꽂는 구멍이 대부분 있어요. USB 꽂는 구멍이 있거든요. USB 메모리를 거기 딱 꽂는 순간 스캔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 메뉴가 거의 나와요. 예스 하고 스캔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형 복합기는 양면 기능이 있거든요. 책을 저는 책을 잘라서 버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 책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책을 여기 보면 세절기 같은 거 저 인쇄실 가면 이렇게 작도 있어요. 그걸로 자르시든지 아니면 칼로 일일이 다 자르셔서 가서 딱 놓고 복합기에 넣고 스캔 딱 누르면 양면으로 쭉 해서 수백 페이지짜리가 파일 하나로 한 몇십 메가 정도 파일 하나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를 파일 지워지면 끝이니까 여기저기 클라우드에 뭐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막 다 올려놓고 USB에도 넣고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는 겁니다. 책을. 그래서 저는 이제 PDF 파일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쓰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면 나이스에서 일일이 다 쓰기 귀찮잖아요. 그 애들 팝스 측정할 때 한번 몇몇 표에 쓰고 이 쓴 걸 다시 옮기기가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노트북이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스마트폰이 있다 하면 여기서 이제 엑셀 양식 내리기 하면 애들 명렬 자료로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드랍박스 이런 데 올려놓고 스마트폰에서 아무 데서나 접속해서 그 해당 바에 있을 때 딱 찍고 뭐 그냥 숫자는 삽시간에 누르거든요. A 학생 딱 23.5 딱 B 학생 15.5 눌러놓고 저장하면 클라우드는 항상 거기 저장이 되니까 그 저장된 파일을 컴퓨터로 돌아와서
다시 그냥 여기다 올리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좀 편해지는 방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인데 어디서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명렬표만 넣으면 뭐 이렇게 승률, 득점, 득실차, 평가 등급 뭐 이렇게 다 나오게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요런 거는 그냥 제가 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소통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리그가 제일 좋잖아요, 사실. 리그가 예를 들면 탁구 경기를 하거나 배드민턴 경기라면 그 반 학생들이 남학생이면 남학생, 여학생이면 여학생끼리 풀리그를 하면 그 학생의 경기력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순위로 했어요. 순위로 했는데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순위는 좀 아닌 것 같고 승점으로 한 적이 있는데 승점도 조금 약간 이상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승률로 이제 끊어서 하는데 승률로 하면 이제 그 각 반 순위로 하면 만약에 남학생이 15명인 반이 있고 남학생이 12명인 반이 있고 막 이러면 이거 애매해요. 거기서 12위 한 애랑 15명 반에서 12위 한 애랑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있고 해서 승률로 끊는데 승률을 제가 쭉 봤어요. 최근 몇 년간 KBO, KBL 뭐 쭉 봤더니 보통 우승팀 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65%에서 65% 정도가 리그 우승하고요. 70% 넘으면 역대급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80% 넘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이제 뭐 골든스테이트 예전에 기록 세울 때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아무리 못하는 팀도 승률이 꼴찌팀 보통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저는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그런 등급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우선 패드나 스마트폰이나 이걸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 파일을 애들이 게임 끝나면 저는 바로바로 기록을 입력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기록을 입력하면 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누가 몇 승 몇 패, 누구 득실이 뭐 하고 이거를 애들이 직접 한 게임 끝날 때마다 확인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한 게임 딱 끝나고 와서 딱 확인하고 딱 보면 여기 대진표도 밑에 다 있거든요. 다음 게임은 누구랑 해야 되는데 다음 게임 하래 승률도 보고 그 게임 하는데 가서 경기도 보고 대책도 세우고 자동으로 스포츠 교육 모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를 빌려서 이런 수업을 하면 좀 내실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게 지금 그 똑같은 수업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체육 수업이 이걸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전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T자, S자 이거 자전거 못하는 애들 한 반에 5분의 1은 돼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0% 20% 됩니다. 자전거 못하는 애가. 얘는 발을 못 뛰어요. 이거 뒤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허리 부러져요. 그리고 얘가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어디서 지나가다 봤는데 성인용 그 보조바퀴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보조바퀴를 달아버렸어요. 모두 한 3분의 1 정도의 보조바퀴 달아서 그럼 이걸 운동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운동으로 가는데 달리기 기록을 측정하기보다는 거리로 가자. 누적거리로 가자 했는데 이 누적거리를 일일이 다 측정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피트니스 앱, 워킹 앱, 러닝 앱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GPS로 측정 다 해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1시간에 최대 2km, 최소 1km 이상에서 누적해서 몇 킬로, 최종 몇 차씩 동안 몇 킬로 이상 되면 어떻게 한다. 그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일일이 체크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마트폰 딱 가져와서 준비하기 전에 000인 거 제가 보고 가 하면 딱 누르고 갔다 와서 딱 보고 이 수업에 좋았던 점은 얘들이 스마트폰에 이런 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알게 되니까 나중에 운동할 때 이런 걸 쓰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끼를 막 던지죠. 여기 뭐 1년에 몇 번 뭐 나이키 우먼스 런도 있어 이러고 막 얘기하고 거기 가면 이쁜 언니들이 수만 명이 나올 거야 막 얘기하고 미끼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쌓게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은 물론 프로 선수의 하나고 최고 수준 경기에서만 들어가는 기술이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피트니스 트래커나 이 스마트폰 기능도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축구 수업을 하는데 10명 10대 10 축구를 하는데 모든 데이터가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를 보는 것처럼 수집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1번 김땡땡 이놈은 총 달린 거리가 5점 몇 킬로, 그리고 공 터치 횟수는 몇 번, 패스 성공률은 몇 프로, 이런 거 그냥 자동으로 다 수집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 분석하면 평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육 수업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센서 기술도 있지만 영상 인식 기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닝 앱이라든지 피트니스 트래킹 앱 이용하면 이런 수업이 가능합니다. 타바타 운동 같은 경우도 여기 운동 앱에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앱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앱인데 요 영상은 그나마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방법도 다 있고요. 이 앱 같은 경우에 그 타바타 앱 중에 인기가 있던 앱이에요. 무료 앱 중에 그 여러 가지 샘플 운동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샘플 운동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조합해서 8가지 운동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해도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해도 운동 돼요. 막 하고 못해 하고 막 들어놓어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 타바타 운동은 만들기 수업을 해도 괜찮고요. 여중에서는 괜찮더라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인데 이 앱은 지금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 5, 6년 전 앱이라. 이 앱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한창 다트 PC가 떴던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던 건데 그 다트 PC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연구 수업 할 때 뭐 1000만 원짜리 연구 수업이라고 불렸던 전설의 수업들이 있는데 프로그램만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동작 분석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그 당시 했던 10여 년 전에 했던 걸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앱에서.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그거 각도 분석, 뭐 코치사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앱이 있고요. 자동 분석, 그 비디오 딜레이 앱을 쓰면 지정해놓은 시간 이전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동 재생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핸드스프링을 해요. 20초 전 영상을 재생해라 라고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잡아놓고 딱 재생을 하고 핸드스프링을 얘 보고 시켜요. 그럼 얘가 핸드스프링을 딱 해요. 딱 끝나고 내가 어떻게 했지? 궁금한데 돌아오면 이거를 일일이 다 파일 하나하나 조작을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딱 와서 보면 20초 전에 내가 했던 핸드스프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삼각대나 뭐 고정장치만 해도 되고 어떤 학생이 들고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런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엑셀 파일이 아니고 아예 앱이 있어요. 뭐 배드민턴 경기 관리 앱 이런 게 있어갖고 점수판 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을 입력하면 바로 반영되는 그런 앱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도 많고 이런 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앱을 사용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계방송 해설 대본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게 제가 과제 영상을 준 건데 제가 영상으로 수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 수업, 특히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영상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경기 보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구 수업을 할 때 배구 수업의 거의 마지막 지점쯤 됐을 때 이미 배구 수행평가 했고 학급 대항전 리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당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배구 수업을 영상을 보면서 이건 속공이고 이건 뭐고 이건 언제 하는 거면 이런 거 수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영상을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데 예를 들면 속공을 하는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배구 중계방송 영상 중에 속공을 하는 장면을 뚝 잘라다가 음성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해설해봐. 그럼 그 장면에 대해서 해설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뻘쭘하니까 글로 써서 줘. 대본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의 뭐 논술 수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다른 사람한테 뭘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수업을 제가 배구 수업을 할 때 계속 했는데 애들이 배구 보는 안목이 굉장히 늘어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컴퓨터실이나 이런 공간이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영상이 담겨 있다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 링크를 줬다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당 문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분석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업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장면 하나 참고하실 게 탁구대가 최고의 책상이에요. 탁구대가 우리 교실이 없어서 우리 교실이 없잖아요. 체육관은 전용 교실이 없어서 많이 좀 슬퍼하시고 하는데 탁구대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통 무대 위가 많아요. 무대 위에 탁구대 몇 대 딱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탁구대 한 대당 8명이 딱 앉을 수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탁구대 좋은 책상입니다. 사이즈도 딱 맞고요. 모든 활동하기에도 좋아요. 탁구대 아예 탁구 치는 네트도 안 걷고 그냥 써도 돼요. 예, 이런 수업이 가능하고요. 자, 하고 싶은 수업에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수업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참 하고 싶은 수업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아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걸 한 개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분 대부분이시겠지만,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치어리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치어리딩을 하는 분도 계시겠고, 남자 선생님 중에. 특히 남자 선생님은 표현활동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여자 선생님 중에, 갑자기 남학생 대상으로 뭐 구기 종목을 약간 좀 수준 높은 수행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부담 느끼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수업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사가 1년 동안 수업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한 개도 안 한다 하면 되게 슬퍼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월달에 수업 계획을 할 때 학년에 맞춘 이제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도 계획을 하지만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 없을까 보고 한두 개씩은 꼭 넣어봐요. 그리고 이전에 안 해봤던 수업을 한두 개씩은 꼭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야 노하우가 쌓여서 나중에 더 수업의 레퍼토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수업에 도전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어느 수준이냐 이거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을 너무 못해요. 그럼 배드민턴 레슨을 받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죠. 우리 체육교사들은.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양궁 수업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준비하고 장소를 만들어서 혼자 연습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체육교사는 이 부분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레슨 받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30, 40대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50, 60대 선생님들은 새로운 걸 레슨 받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 계속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언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지도를 해본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지도를 언제 해볼 것인가 평가 다 끝나고 짜투리 시간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없는 것 같지만 한두 시간씩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1반부터 7반까지 수업을 하는데 3반에 가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야 내가 다른 반의 애들은 아니지만 너희 반을 특별히 생각해서 오늘 이 수업을 준비했다. 딱 하면 애들 우와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수업을. 딱 해보다가 부담이 없잖아요. 평가도 아니고 진도도 아니고 해보다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 4반에 가서 얘기하죠.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걸 준비했어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노하우를 쌓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리고 체육대회에 그 종목을 맛보기로 넣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 그럼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는 종목인지 아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런 종목인지도 알 수 있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커요. 이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선생님들 요즘 선생님들은 대부분 수업 공유, 자료 공유, 나눔, 소통 이런 거에 대부분 많이 열려 계시고 부담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안 느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뭐 연구교사라든지 뭐 공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중등체육 연구교사 이런 거 본청에서 하거든요. 이런 거 지원하면 그 교사한테 1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 수업 연구하라고 돈을 줘요. 대신에 조건은 뭐 공개 수업을 하라든지 그 수업을 해본 연구 보고서를 형식에 맞춰 내라든지 이런 게 되거든요. 저는 신규 때부터 미친 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수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수업을 신청해서 사실 수업을 제대로 했겠어요? 역량이 없는데. 근데 미지적하고 한 거죠, 그냥. 어차피 공개 수업 오면 욕먹고 지적받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고, 대신 내가 수업하고 싶은 걸 그 용품을 사고 준비하고 또 경험 쌓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자, 지금 그 종이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 좀 잠깐 봐주세요. 자,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교사가 된 이래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2월달 혹은 더 길게 보면 1년 동안 내년 수업에 뭐 할까 생각했던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상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행복회로만 돌아가요. 그러면 막 굉장히 아름다운 수업과 내년에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 올라가면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거 막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거를 기분이 계속 좋다가 2월 달에는 구체화시켜서 하죠. 예전에는 3월 개학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동안 한 3월 말쯤 돼야 이제 평가 계획이 완료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2월 달에 준비를 끝내는 추세라서 2월 달에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계획이라는 게 일단은 작게 보면 몇 학년을 맡을지, 몇 학년을 보면 그 몇 학년을 내가 맡은 학년에 무슨 종목을 할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평가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1학기에 할지 2학기에 할지, 아니면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5월에 할지, 어떤 장소에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런 고민인데 이 과정을 고민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신규 발령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2월 며칠 날 학교를 가셨는데 20 며칠 날 가셨죠? 그죠? 그러면 학교 가서 인사하고 이거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하고 막 정신없는데 3월이 되고 네가 몇 반 담임이다 임마 그러면 딱 가갖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어디서 본 이상한 시커먼 놈들이 앉아있고 도대체 이놈들에겐 존댓말을 써야 하는 것인가 얘들아 막 이러고 애들이 하하하하 이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나 학창시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온갖 사이코들만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미치광이 혹은 사이코들만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 멘붕에 빠지신 경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상상을 하며 준비할 시간이 있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물론 동학년 동교과를 맡은 경우에 한 학년을 다른 선생님과 같이 맡은 경우에 그 같이 맡은 선생님이 선배님이시면 그 선배님이 주도적으로 아마 거의 다 운영 계획을 짜시고 하시겠지만 대부분 선배교사라고 하더라도 9학년에 걸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8반인 학교에 888 학급인 중학교에서 여러분이 한 학년 1학년 중학교 2학년 6학급을 맡았고 나머지 2학급을 선배님이 맡았을 경우에 대부분 선배님이 2학급을 맡았다는 건 다른 학년을 더 많이 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학년의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같은 학년을 하는 후배 교사 것까지 다 하진 않으세요. 그럼 보통 해당 학년을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당장 2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적어도 한 학년 정도는 아마 하게 되실 거고, 한 학년을 주도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짜실 거예요. 그 과정이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체육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살아 숨쉬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거창하게 가면 어려우니까 미세먼지를 대비한 체육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체육관도 안 만들어주고 혹은 교실 하나 안 빼주면서 계속 좁은 공간에서 진짜 신체 활동을 열심히 시키는 수업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5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실제 여러분들 나눠준 종이에 한번 계획을 간단하게 해보고 그걸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미세먼지 대비 교육 과정을 이제 짜야 되는데 어디에서 수업을 할 것인가? 너무 거창하면 어려우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예를 들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에서 수업을 할 것인가? 체육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유휴교실, 빈교실이 뭐 탁구장이 있으면 탁구장,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장, 아니면 뭐 옥상, 아니면 뭐 지하실, 필로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디에서 수업을 할 것인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수업의 공간 사이즈, 수업의 공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거 막 하도 좋겠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3학년이면 네트형 경쟁 중에 어떤 부분을 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몇 차시 동안 수업을 할 것인가, 해당 공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에 많이 하는, 지금 스태킹 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스포츠 스태킹 뭐 20차씩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당 영역, 어떤 내용, 그 내용에 맞는 차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되 일회성 수업 말고 적어도 뭐 3에서 5차시, 적어도 5차시 정도는 된다고 보고 평가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전제하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학생들은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게 뭐 쉽게 극단적인 사례를 들으면 그냥 일반 교실에서 30명이 제자리에서 일어나고 제자리에서 투명 줄넘기 1000개를 한다 하면 뭐 극단적으로는 신체 활동이 되겠지만 이 수업은 도대체 뭘 위한 수업이며 이런 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맥락을 다 생각하셔서 가능한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타당한 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교실, 자꾸 교실 말씀드려서 제가 제안하는 것 같아서 교실이라는 표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에서 하는 그 수업이 평가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기존의 수업 내용 중 특정한 부분에 학습 과제를 포함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탁구 수업을 해요. 탁구 수업을 하는데 탁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 탁구 수업은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3개 학년 5개 반이 체육관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교실을 가서 탁구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예를 들어 교실에 벽면이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의 벽면 앞에 앉아서 벽치기를 하는 과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탁구 수업이 크게는 뭐 20차시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3차시 정도를 교실에서 하는 걸로 그런 맥락으로 뚝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벽면이 있는 필로티에서 축구, 벽치기, 뭐 20초에 패스 몇 개 성공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관 앞 복도에서 벽면에 배드민턴, 셔틀콕 벽치기를 몇 개 이상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꼭 원래 그 수업의 주 무대는 거기가 아니지만 그 수업의 특정 부분을 꼭지를 뚝 띄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실제 경기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활동을 그 공간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만 하는 활동이 아닌 큰 흐름 속의 일부분을 띄워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학교의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것까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행복회로 계속 돌리시고 돈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수천만 원에 갑자기 뚝딱 들여갖고 내년에 실현 불가능한 공간으로 바꾼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공간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분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김채연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신 내용입니다.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김채현 선생님께서 무용실이 항상 비어있답니다. 맞나요? 김채현 선생님 누구시죠? 무용실이 비어있으면 점령하세요. 네, 그냥 나만의 공간, 다른 선생님들이 여기를 안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안 쓰세요. 지금 안 쓰세요. 네, 안 쓰신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공간 정말 좋은 공간. 여기서 별의별 거 다 해보세요, 그냥. 미세먼지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잠깐만요. 예, 점프밴드 기본발 동작 12가지 익히기. 4인 1조가 되어 기본발 동작을 이용한 창작물 만들기. 잠깐, 화면은 안 나와요. 여기 과제가 2개인데 점프밴드 기본발 동작 12가지 익히기와 4인 1조가 되는 기본발 동작을 유용한 창작물을 만들기. 간단하게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잠깐만 설명 1분만 해주시죠. 네. 그냥 앉아서 저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예. 기본 동작이 12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네, 우선 그거를 학생들이 다 같이 익힐 수 있도록 예. 몇 차례 시간을 주고요. 영상을 보고 하는 건가요? 네. 모든 별로 하는 건가요? 네, 모든 면. 예, 이후에는 모두가 다 그 기본 발동작을 예. 익힌 뒤에는 4인 1조가 돼서 그걸 예. 활용한 응용 창작물을 만들고 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무용실 공간은 교실 하나 정도인가요? 한 2개? 교실 하나 정도? 예, 감사합니다. 별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소한 디테일까지 있는 계획이 있는 수업이 좋은 계획이에요. 예. 다음 오동근 선생님 이름으로 봤는데 유승환 선생님 목소리네요. 같이 하셨나요? 네, 제가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점프밴드를 하셨네요. 똑같이 1학년 표현활동이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예. 체력단련실, 체육관. 체력단련실이라 하면 혹시 어떤 구성인지? 그 거울 이 무용실 비슷한 아, 헬스 기구는 없고요. 있는데 이제 예. 학생들이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1학년 창의적 사고를 하면 공동체 운영하면 다양한 시죠. 이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체육교사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어떤 형태로 아이들이 배치를 하고 여기 뭐 인원까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해상도가 좀 있어서 그런데 과제 2개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 1차시, 2차시 다양한 동작들을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동작들을 알려주고 예. 그 중에서 기본 동작을 3분 이내 혹은 3분 내외의 음악에 학생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아이돌 음악을 선택해서 예. 기본 동작 3가지랑 그 이상의 뭐 창의적인 동작 본인들이 응용 동작을 구성해서 그 3분짜리 음악에 동작을 다 구성하고 예. 그두 번째 과제는 이제 8명이 저희 학교는 이제 32명이 한 학교인데 예. 그래서 8명씩 4조를 구성하고 8명의 학생이 보조자와 안에 들어가는 점프하는 학생들의 역할을 무조건 교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마지막 차시에 카메라로 같이 촬영을 한 후에 그 교사 평가랑 그걸 본 학생들이 같이 평가를 해서 뭐 비율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그 후에 평가를 할 예. 생각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표현활동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학년별로 혼성학급 하다 보니까 1년에 1개씩은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치어리딩 이런 거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점프밴드 혹시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점프밴드는 체력 운동으로도 되고요. 그리고 표현활동으로도 좋아요. 점프밴드는 여기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이 좁은 공간에서 진짜 툭툭 뛰게 할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펌프 체조 많이 하셨었거든요. 펌프 체조, 그 DDR 아시죠 이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를 아예 바닥에 그림 그려놓고 집단으로 체조 하듯이 하고요. 그 아까 태권도 매트 같은 거 한 판에 한 명이고
그거를 2판, 3판, 4판 붙여서 여러 명이 동시에 하게 하신 선생님도 예전에 계셨고, 스텝이 중심이 되면, 스텝박스도 있어요. 스텝박스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 스텝이 중심이 되면 뻘쭘하지 않아서 남학생도 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손동작 없이 그냥 발만 계속해도 작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학생, 여학생 혼성으로 하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티니클링 이렇게 보급이 될 때는 진짜로 긴 대나무로 하셨거든요. 선배님들. 그 진짜 죽어요. 이거 들고 하는. 근데 점프밴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야? 예, 2호 선생님 거 한번 볼게요. 예. 엑스박스 게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엑스박스 게임이라면 키넥트 동작인식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헤드리 중학교의 특성상 이상민 선생님이 계셔서 아마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있으니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엑스박스 게임기를 이용해서 2학년 4월 동안 미세먼지가 많을 때 공동교실 또는 교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해보고 그 종목으로 리그전을 한다.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가산점 부여한다. 요거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학교를 예로 들었을 때 이 좁은 공간에서 저스트 댄스 같은 게임을 하면 노래 한 곡이 6명이 동시에 춤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하나당 6명이 한 3개 있으면 한 20여 명 혹은 저 뒤에서 화면에 인식 안 하는 애까지 20-30명이 집단으로 춤을 추는 정말 장관을 보실 수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댄스 쪽으로 가면 체력 정말 엄청나게 미친 듯이 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포츠 경기 뭐 이렇게 탁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뭐 여러 개 있거든요. 뭐 클라이밍도 있고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중에 비트니스 게임이 있어요. 저는 집에도 있고 저희 애들한테도 애들이 에너지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한다 싶으면 야 저거 해 하고 하는 거 보면 거의 막 스쿼트 잘해야 이기는 게임 이런 거 있거든요.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스쿼트 하다가 막 뻗어요. 그리고 자고 이러는데 예,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예, 그 다음 장서희 어느 선생님이죠? 예, 죄송합니다. 제 성함을 예. 도전 활동이고요. 민속놀이 3종 세트. 저는 안 해본 건데 투호랑 윷놀이, 대기차기. 투호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윷놀이. 이게 뭔가 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어느 선생님이시죠? 예. 이거 왠지 각 학교로 들어가시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학년은 1학년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시기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9월 달에 시기도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뭐 1차시 때는 투호를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가장 많이 한 순서대로 윷놀이 편에 이제 어떤 미션 같은 거를 좀 만들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2차시 때는 뭐 윷놀이를 뭐 플레잉 디스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이제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차시부터 9차시 한 6차시 정도를 제기차기 활동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평가는 그래서 이제 제기차기로 이렇게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기차기로 개인 평가랑 팀 평가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점수를 주는 걸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여선생님들 혹시 고무줄 세대신가요? 고무줄 세대 아니신가요?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저 형들이 고무줄 하는 거 보신 기억 나나요? 그 예전 선배님들 중에 고무줄 수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고무줄 디테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점프밴드보다 더 수준 높아요.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막 뒤집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전통놀이 갑자기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잘하는 선생님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제기차기도 운동 잘 되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남학생 하기도 좋고 남녀 하기도 좋고 좋은 아이디어 공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또 후배 선생님 한 분이, 여자 후배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이디어를 짜다가 얘들 운동을 시키고 싶어서 할리갈리를 고안했어요. 할리갈리 이렇게 딱 보고 숫자 맞춰서 탁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할리갈리라면 별 운동이 안 되니까 이따만한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으아 이러면서 딱 하고 갑자기 딱 보고 으악 하면 막 달려가서 탁 누르고 운동이 되더라고요. 참 세상은 넓고 똑똑한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남용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예, 점프밴드 쏘시고 거울을 보고 교사는 손예지도 하고 디테일합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여 저별로 학습하고 노래 교사평가, 정책평가, 기본 동작 이렇게 디테일이 나왔어요. 평가 계획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거는 당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평가 디테일이 있네요. 예. 참고로 표현 활동은 한번 퍼포먼스를 보고 평가를 하면 정신을 순간적으로 잃으면 그냥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평가를 할 때는 영상으로 저장해 두셨다가 한 2번, 3번 약간 의심스러우면 다시 보면서 평가하시면 좋습니다. 예. 따로 이 부분은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부분은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정남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정재혁 선생님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네트형 좌식 배구. 이 좌식 배구 저도 교실에서 꼭 하고 싶고 이거 초등학교에서 이거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좌식 배구가 이게 의외로 뭐라고 하지? 중고등학생들이 하기도 괜찮더라고요. 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혹시 이거 해보셨나요? 좌식 배구. 정재혁 선생님 어떤 분이시죠? 직접 해보셨나요? 예, 수업도 해보셨어요? 네. 그럼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식 배구에 의해 동료들과 협동해서 리그전. 일단 좌식 배구에 대해서 간단히 디테일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냥 저렇게 앉아서 엉덩이 뛰지 않고 배구를 하는 경기인데 이게 엉덩이를 뛰면은 이제 아웃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엉덩이를 끌고 다리를 밀면서 이게 장애인 스포츠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수학급 애들이랑 같이 체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거를 예전에 저도 재미삼아 했었는데 재밌어갖고 애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활동으로 이번에 했었는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혹시 좌식 배구 공은 어떤 거 쓰시나요? 공은 일반 배구공이요. 일반 배구공을? 네, 바람 좀 빼가서. 바람 빼서 일반 배구공으로 무용실 크기로 충분히 가능한. 네. 그렇죠. 이 라인은 직접 그려놓고 하시나요? 네, 그냥 접시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좌식 배구 체육관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하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배드민턴 네트 해놓고 배드민턴 네트에서 그냥 좌식 배구 해도 괜찮거든요. 150 정도인데 그냥 안에서 좌식 배구 하면 이게 허리랑 이게 하체를 못 쓰니까 상체에 정확하게 맞추고 약간 힘쓰는 연습도 많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요. 다시 다 끝났나요? 어디 또 안 되지? 예, 아까 하셨구나. 예, 다음 말씀은 유미아 선생님. 예, 여기 양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표현 원리, 저댄스. 죄송한데 잘 안 보여요. 간단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3, 4월을 거의 운동량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좀 쫄라서 닌텐도 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댄스를 애들이랑 해보니까 정말 그냥 남아서 노는 학생이 없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걸 수행평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수업을 해봤더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동작인식 게임이 제가 세대를 말씀을 드리면 동작인식 게임도 역사가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처음 했던 게 이제 DDR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몸으로 밟는 거 센서를.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게 혹시 파라파라 게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파라파라 때 예전에 지금 백종원 와이프 소유진이 가수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 잘 못하시네요. 이게 센서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해서 센서 근처에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댄스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 댄스가 되죠. 그러면 막 발까지 같이 막 이러면서 춤추는 거예요. 이게 파라파라 춤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게임도 있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발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균형 잡고 이런 류 게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들고 하는 센서가 나왔었고요. 이제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동작 인식 기술, 이제 영상으로 카메라로 동작 인식을 하는 게 이제 엑스박스 키넥트까지 온 건데요.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사실 교실 하나에서 저기 우리 뭐라 그러죠? 무슨 카페죠? VR 카페 이런 데 가면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게임. 각종 그 VR 업체에서 학교에 그거 집어넣으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거 교실 하나 놓으면 몇 명 못 해요. 근데 닌텐도나 엑스박스 키넥트 같은 건 교실에 3-4대 놓을 수 있거든요. 사실 더 저렴하지만 그게 더 의미 있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요즘 학생들 K-팝 인기도 있고 아이돌도 워낙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나 소나 이렇게 표현 뭐하지만 개나 소나 춤을 다 추는 시대잖아요. 잘 추는 애만 추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젊었을 때, 선생님들 학창 시절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중반에 제가 학창 시절에 춤 추는 애는 그때 표현도 날라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춤을 쉽게 추지도 않고 감히 추지도 않고 잘 추는 애들만 추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개나 소나 다 추니까 저스트댄스 하나 딱 틀어놓으면 저기 구석에서 그 목소리도 1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학생이 막 따오면서 막 춤추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볼 수 있고 해서, 특히 여학생들 하기에는 댄스를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오늘 긴 시간 동안 흥설수설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오늘 특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자기 수업을 계획을 한다는 게 되게 거창하고 있어 보이지만, 그냥 잘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간단히 메모하면서 만들어왔던 이런 작업이 쌓이면 노하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꼭 나만의 시그니처 수업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하는 수업의 바탕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중에 지금 두 분이 신규로 온 신규 학교에서는 아마 두 분이 분명히 계획을 짜셨을 것 같아요. 맞죠? 예, 밑도 끝도 없이 처음 오자마자 뭐야 나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짜라 그래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이게 돌이켜보면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발령받았던 학교, 물론 발령 이전에 기간제명사 경험도 몇 년 있었지만, 처음 발령받았던 학교가 6학급씩 3학년 있는 학교였거든요. 666이라는 학교였어요. 그러면 주당 3시간 하면 18시간씩 3명이 딱 떨어지는 학교잖아요. 저는 신규로 딱 왔는데 한 학년을 네가 통째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오자마자 나이스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우리 학년은. 그러니까 세 학년이 그러니까 한 학년을 통째로 세 선생님이 하니까, 이런 상황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냥 제가 계획하고 상황 파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즐겁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물론 작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적어서 일이 많고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는데, 너무 큰 학교에 가면 힘들지, 여러 명이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작은 학교를 혹시 가실 수 있다면 작은 학교에 가시면 교사의 자율성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학교에 가시면 운동장에서 혼자 수업하는 경험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학교 이동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 내일도 물론 뵙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이메일로 연결을 해 저한테
주셔도 좋고요. 방금은 말씀드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쪽으로 메시지를 주셔도 좋아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 개가 소나 만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 만들기 엄청 쉬워요. 뚝딱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카카오톡을 쓰면 내 사생활이 공개가 되잖아요. 플러스 친구를 쓰면 검색도 개나 소나 할 수 있고 아이디 몰라도 되고 전화번호 몰라도 되고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누구나 여기 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애들한테 영상 수행평가 받든지 뭘 메시지 질문을 받든지 뭘 하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꼭 만들어서 한번 활용하시고 뭐 무슨 중학교 체육부 아니면 무슨 중학교 무슨 동아리 아니면 무슨 중학교 무슨 수업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쓸모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혹시 오늘 말씀드린 그 아까 영상이 좀 딜레이 돼서 안 보였던 그런 부분은 제 대부분 유튜브에 있을 거고요. 오늘 지금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나눈 이 부분도 제가 녹화를 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